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단어 형성 세 번째 문자어휘 세 번째 파트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생각이 너무 설레어서 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은 뭐 저를 보러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꼭 합격을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러 오시겠지만 아무튼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오늘도 이 파트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다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습을 실전처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어 형성이라는 파트인데 우선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파트 1도 문제 1도 한자 읽기 5문제, 문제 2의 한자 표기도 5문제, 그리고 단어 형성 역시 5문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은 2분 이내에 다 풀어주시면 좋겠죠. 조금 넘더라도 나중에 문자어휘를 다 합쳐가지고 한 20분 정도만 되면은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습할 때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빨리 푸실 테니까. 자, 그리고 이 파트는 특히나 이 접두어라는 것과 전미어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접두어라는 게 뭐냐면 단어 앞에 어떤 새로운 뭔가 한 단어가 붙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완성인데 뭐 미자가 붙어가지고 미완성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접두어입니다. 전미어 같은 것들은 단어 뒤에 붙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공적 뭐 이런 식으로 적자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미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파트의 문제가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은 나오니까 꼭 필수 접두어와 전미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해서 문제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단어 형성 실전 연습의 1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3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괄호에 들어가는 것에 모토모 요이 모노 가장 좋은 것을 1번, 2번, 3번 카라 히토츠 에라비나사이 하나 골라주세요. 단어에 뭐가 들어가느냐,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라는 거죠. 뭐 간단해요. 자,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키마에노 쇼텐 땡네 역 앞에 쇼텐 상점 뭐뭐에서 카이모노 시대 이엔이 카했다. 쇼핑을 하고 쇼핑 좋죠.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룰루랄라. 자, 역 앞에 상점 뭘까요? 이게 하나씩 골라 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미어겠죠. 단어 뒤에 넣으면 전미어, 단어 앞에 넣으면 접두어입니다. 자, 하나씩 골라보죠. 상점지, 상점지에서 어디야? 아니겠죠. 1번 땡, 2번 상점역, 지역할 때 쓰는 역자네요. 상점역이란 말도 없죠. 상점역이 뭡니까? 3번 상점마을, 마을이 다 상점인가?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4번은 상점가, 아이 정답이네요. 4번 정답, 쇼텐가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풀어봤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거 문장을 무조건 해석해야겠죠. 문장 해석 안 하고 어떻게 이거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문장을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지 기간추와 공사 기간 중에는 대류조가 시효되기나이 탐에 정류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탐에 나중에 문법 시간에도 점검하겠지만 탐에는 뭐뭐 하기 때문에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예요. 무슨 대류조, 대류쇼, 대류쇼죠. 오 세치 이타시마스 설치했습니다. 어떤 정류소를 설치했습니다. 임시 정류소를 설치했겠죠. 자, 임시적으로 진짜가 아닌 건 힌트. 진짜가 아닌 거예요. 거짓은 아니지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시간은 뭐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만들면서 다 풀었어요. 자, 그리고 1번 보시면 요 단어 여러분 정리하셔야죠. 이거 부자예요. 부. 뭐 부사장님 할 때 쓰는 그 부자. 이걸 후쿠라고 읽어요. 부자는 여러분들 한 99.9% 그냥 다 후쿠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후쿠. 마음이 좀 착하신 분들은 이걸 후쿠로 보실 거예요. 후쿠예요. 그리고 2번은요. 이건 단자죠. 단. 단점 할 때 쓰는 단. 4번은 이건 반자죠. 반. 뭐라 해야 되나? 뭐 절반 할 때 쓰는 반자입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에요. 임시 정류소 할 때 쓰는 건 요거 읽으면은 일본어로 카리라고 읽으시면 돼요. 카리.
자, 중요 표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뭐 문법이긴 하지만 표현이니까 여기 설치했습니다의 세치 이타스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타스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타스라는 건 겸양어예요. 스루의 겸양어입니다. 겸양어가 뭡니까? 존경어가 뭡니까?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만 정리할게요. 시간 관계상. 겸양어라는 건 나를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쓰죠. 뭐 저희들이요 이럴 때 쓰는 저희. 아 제가 할 때 쓰는 뭐 나를 낮추는 말 저 이런 것들이 이제 겸양어라고 해요. 존경어는 뭘까요? 그렇죠. 높이는 거죠. 누굴?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뭐뭐 하시다. 나한테 뭐뭐 하시다라고 쓰진 않으니까 겸양어는 그 대상의 주어가 나라는 거고요. 혹은 우리라고도 해요. 일본어는 사실 이 나라는 거에 회사와 가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존경어는 나 말고 나랑 대화하는 상대방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거나 혹은 나를 낮추거나 해가지고 일본어는 경어 표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루죠. 하다라는 단어 이거 많이 쓰죠. 많이 쓰는 것들은 무조건 외워야죠. 겸양어는 이타스입니다. 이타스 그럼 이 겸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다로 해석하세요. 뭐 예전에는 우리도 겸양어 많이 쓸 때 조선시대나 그때 삼가 뭐 아래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겸양어예요. 뭐 삼가 뭐뭐 하다 요즘엔 안 쓰니까 그냥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벤쿄 이타시마스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 강의 들으면서 합격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하겠습니다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다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존경어는요. 나사루예요. 나사루 하면은 뜻은 하시답니다. 뭐 예를 들면 나니오 나사이마스까 무엇을 하시나요? 지금 나니오 나사이마스까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아시다 나니오 나사이마스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죠. 이 존경어와 겸양어 스루에 해당하는 거 각각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어와 겸양어를 포기한다는 건 능력 시험에 그냥 한 20점은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올 때마다 점검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법 파트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가볼게요. 해석을 먼저 해야죠. 땡 여기 들어가고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네, 무슨 가쿠레키노 히토가 학력의 사람이 카나라즈 시모 반드시 카나라즈도 여러분 반드시예요. 카나라즈 시모도 반드시인데 이 카나라즈 시모는 뒤에 이렇게 부정을 가져요. 카나라즈 시모 땡땡 나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반드시 뭐뭐 하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무슨 학력의 사람이 반드시 세이코 스르토와 가기라나이라는 게 있죠. 성공하지는 않는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요거 토악하기라나이 조금 이따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죠. 무슨 학력일까요? 1번 다 넣어보시면 돼요. 어려우면 상학력 이건 아니다. 땡. 2번 요 단어 뭡니까? 특자죠. 특학력 아니죠. 땡. 3번 고학력 이게 나쁘지 않아요. 학력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4번 요거 한자 뭐예요? 요거 우자잖아요. 우. 옛날에 그 성적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시절을 물론 저는 다녔지만 아무튼 수미양가라고 이렇게 성적표를 냈던 적이 있으면 표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쓰는 우자예요. 뭐 뜻은 뭐 있어요? 우수하다. 우수할 우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여러분도 눈치를 챘겠지만 3번으로 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문법 표현을 정리해 드린다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뭐 토와 카기라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반드시 뭐뭐라는 것은 아니다.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카네 모치 다카라토 이때 뭐뭐 카라토 이때라는 뭐뭐라고 해서라는 거죠. 민나 시아와세다 토와 카기라나이 다 행복한 건 아니다.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야.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야. 가난하지 않지만 불행할 수도 있어. 뭐 그런 것들. 뭐 부자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부자이신 분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예문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번이네요. 5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올해는 한 파트만 정리할 거니까 이 파트 중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점검하시면 되고 나중에 혼자서 문제 푸실 때 그 해설서 보시면 해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아 내가 이거 틀렸구나. 아 짜증나 이러지 말고 틀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정답은 나중에도 정답이에요. 나중에 시험 볼 때도. 근데 오답은 잘 정리하면 이게 정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오답 노트를 쓰는 게 중요하겠죠.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답 노트 하면서 뭐 합격 노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키노와 카제 땡땡 네 이치인치주 하루 종일 내 콘데 있다. 뭐 누워 있었다. 뭐 네코무 하면 몸져 눕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오랫동안 누워 있는 거.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어제는 감기 몰아서. 감기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일단 여러분 하나 골라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자신감 있게 공부하세요. 뭐 틀리면 제가 여러분 막 화면에 뚫고 나와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해? 아 왜 공부 안 하세요? 이렇게 혼내지 않아요. 벽 보고 서 있어. 막 그러지 않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틀리면 다시 외워두면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해야지. 외국어는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단어 때문에. 하지만 내가 몰랐던 단어를 알아가는 기쁨과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제는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카제 기미라고 해요. 기미라는 단어가 뭐 감기 기운이란 뜻이에요. 아 감기 기운으로 조금 뭐 겨울에는 콜록콜록 이럴 때 쓰는 게 카제 기미입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뭐 2번은 정리하지 않을게요. 이건 됐고요. 나중에 문법 시간에 정리하면 되고 뭐 1방입니다. 1방 통행할 때도 쓰고 3번은 그아이는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뭐 가라다노 그아이가 와르이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거. 4번은 경향이네요. 경향 하면은 뭐 케이코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정리 좀 해볼게요. 중요 표현. 원래는 이게 여러분 킴이에요. 원래는 킴인데 여기 단어 뒤에 붙으면 이렇게 땡땡의 타금이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찍혀요. 잘 안 찍혀요. 지금은 아무튼 원래는 킴인데 단어 뒤에 붙으면 명사로 이어 붙이면 기미라고 타금을 찍으시면 돼요. 카즈 그래서 여기 예문 보시면 뭐 카즈 기미라는 게 있죠. 이게 감기 기운이에요. 감기 기세, 뭐 기미, 기세, 기운 할 때 쓰는 게 요 기미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문법에도 많이 나오고 혹은 청해 시간에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단어 형성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 접두어 문제는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접두어라는 건 앞에 뭐가 붙는다고 했죠. 뭐가 붙어가지고 뭐 단어를 조금 더 변화시키거나 할 때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요거 있죠. 첫 번째 사총사를 제가 정리했어요. 삼총사만 하려다가 하나 더 있어요. 요 첫 번째가 미예요. 이 미자가 아직 미자입니다. 아직 뭐뭐하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미완성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죠. 미칸세이 이렇게 완성이란 단어 앞에다가 미자를 붙이면은 미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접두어에 놓치면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요 없을 무자입니다. 이건 무라고 읽겠지만 뭐 부라고도 읽어요. 뭐 그런 것들은 뭐 한자 읽기 시험이 지금 보는 시험이 아니니까 무라는 거죠.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뭐 취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취미죠. 일본어로. 여기다가 이 무자라는 접두어를 하나 딱 붙이면 무취미죠.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약간 의역을 해서 취미가 없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와타시와 무취미 데스 이라고 하면은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부자죠. 아니 불이라고도 하고 뭐 부라고도 하고 두 가지로 우리나라 말로는 읽어요. 요거는 일본어로 후라고 읽으시면 돼요.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뭐뭐 하지 않다. 예를 들면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죠. 평등하지 않다. 이러면 후묘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두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접두어의 마지막 히가 있습니다. 히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뭐 히코카이라는 게 있어요. 비공개, 공개가 아니다. 이거는 공개된 작품이 아니다. 이럴 때 쓰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접두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두어만 정리하면 좀 서운할까 봐 제가 전미어도 정리했어요. 전미어는 단어 끝에 나온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무슨 단이라는 게 있죠. 이러면 단으로 읽으시면 돼요. 음독은 상당히 좋아요. 음독, 단, 뭐 응원단이라고 한다면 오엔단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오엔탄으로 읽으셔도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성자죠. 무슨 성, 뭐 예를 들면 뭐 알카리성,
너무 어렵나요? 뭐 산성 할 때 쓰는 거. 이러면 say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 단어 잘 보고 계셨다가 단어를 마지막에 읽어라 하면은 무슨 성, 뭐 일회성 할 때 쓰는 단어.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 많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적자입니다. 태키죠, 뭐 성공적, 획기적,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거고, 마지막 요거는 식기예요. 무슨 식, 뭐 서술식, 기술식 문제 할 때 쓰는 것들. 이렇게 전미어도 정리해봤어요. 저희 본문에, 우리 책의 본문에 보시면 접두어와 전미어도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사실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파트예요. 접두어와 전미어. 근데 뭐 무조건이라 하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많이 맞춰두는 파트로 가보도록 하죠.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 접두어와 전미어는 상당히 높은 정답률을 자랑하니까 놓치지 않게 잘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단어 형성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맥 규정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문맥 규정도 마찬가지로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골라 쓰시오라는 파트라는 것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